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칼럼 균형시대, 오늘의 주제는 보편복지인가, 선별복지인가입니다. 무상급식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각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그리고 대선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보편복지인가, 선별복지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복지 지지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그리고 선별복지 지지자들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또 야당과의 상당 기간 줄다리기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힘당 대표 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국힘당 내부로부터 당론과 상치되는 합의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절충안에 여야와 또 정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 소요 재원을 약 6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기본소득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왜 그들을 굳이 골라내나 라면서 12%를 골라내자고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복지라 하고, 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또 시민의 권리로 인식을 해서 소득, 자산 등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복지라 합니다. 선별복지는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이 되며 재정이 적게 들고 또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보편복지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모델로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선별복지를, 진보주의자들은 보편복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의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과 또 정책 추진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복지가 지향하는 보편성, 형평성, 공평성은 물론이고요, 선별복지가 추구하는 유연성, 다양성, 선택권 모두가 공공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보편복지의 대표적인 예는 의무교육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그 재정 능력이 미흡했던 시절에는 의무 교육을 초등교육에 한정을 했지만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서 그 대상을 중등교육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의 경우 이에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함으로써 무상급식은 그 보편적 복지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보편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상황이 호전되면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 선별복지 지지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경제부처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가 항상 우월하다는 이런 그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자가 그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요, 선별복지를 선택함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지만 이번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득 하위 88%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선별복지의 그 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과 또 수급 탈락자들의 불만에 따른 정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대상자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그 3만여 명의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선별 지급을 위한 과다한 행정비용, 또 둘째, 아주 적은 차이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불만, 셋째, 선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과중 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대상을 코로나 방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선별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경제부처나 야당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곤란하면 소득 하위 88%라는 인위적 절충 안에 합의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복지 논쟁에서 보수는 선별복지, 또 진보는 보편복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야 정치권은 사안에 따라서 선별복지와 또 보편복지의 그 조화를 이루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권리와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나누는 권리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권리를 의미한다.